풍요롭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100세 톡톡. 하지정맥류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지정맥류. 제가 봤을 때는 여성분들이라면 다 들어보신 것 같은데 사실 정확하게 이게 어떤 증상을 갖고 있고 어떤 질환인지 몰라도 하지면 하체 쪽, 다리 쪽에 네. 정맥류니까 뭐 혈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이게 이제 특히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뭐 질환이 생기지만은 특히 이게 굉장히 생활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해요. 그리고 보기에도 이게 이 종아리 밑으로 지나가는 혈관이 튀어나오는 거고 네. 그래서 시각에도 안 좋고 또 이거 빨리 손보지 않으면 굉장히 뭐 위험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다리를 아파봐서 아는데 그래요? 이게 다리가 아프면 일상생활이 안 돼요. 그냥 계속 다리가 신경 쓰이니까 어디 앉고 싶고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그냥 치아 버리고 막 집에 가고 싶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지정맥류가 특히나 여성분들에게 그리고 노인분들에게도 맞아요. 많이 애를 먹이는 질환이라고 하는데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강동 경희대병원 혈관외과 조성신 교수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많이 들어서 아는 질환이기도 한데 정확히는 잘 모르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떻게 심각한 맞아. 질환인지 어떤 질병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하지정맥류라고 하는 것은 정맥 안에 있는 판막의 기능이 망가지면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 판막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말초에서 심장까지 혈액을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기능인데 이 판막이 망가지게 되면 오히려 혈액이 말초 쪽으로 흐르게 되고 이 역류가 되면서 정맥벽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면서 혈관이 늘어나는 질환입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자꾸 내려가요. 반대로 보니까 네. 이 피가 흐르는 거네요. 네네. 노인성 이제 그 하지정맥류라고 많이 네. 이야기하는데 특히 여성분들한테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네. 그 이유가 하지정맥류 자체가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족력이나 또 출산력이 가장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출산력이 조금 많으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이나 출산 때 복압이 높아지고 혈류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다리 정맥 쪽으로 압력이 많이 가해지게 되고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중년 여성에서 하지정맥류가 더 많이 발병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여자분들이 즐겨 신으시는 하이힐, 그것도 이제 하지정맥류의 위험 요인이 되는데요. 하이힐을 신게 되면 혈액순환이 조금 방해를 받으면서 특정한 혈관에 혈액이 더 많이 쏠리게 되고 그러면서 혈관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여성분들에서 조금 더 발병률이 높습니다. 신발하고도 관계 있고. 네. 여성분들에게 많이 발생을 하긴 하지만 노인성이면은 남성분들도 네. 쉽게 걸릴 수 있는 질환인 네네. 거잖아요.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있다면은 많이 걷는 거? 어떤 다리를 많이 쓰는 거 뭐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걷고 오래 서 있고 오래 앉아 있는 거, 또 이제 복압이 높아지는 복부 비만 이런 게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에는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종아리 근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장애를 많이 받아서 발병 위험이 더 높고 정맥벽의 탄력을 유지해주는 엘라스틴이라는 물질이 많이 감소해 있습니다. 따라서 하지정맥류의 더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속설인지는 모르겠는데 목욕탕 자주 가시는 분들, 네. 그래서 목욕탕에서도 사우나 이렇게 오래 하시는 분들한테 더 많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네. 목욕탕 가서 몸을 덥게 해주면 네. 모세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실은 이 하지정맥류라는 게 모세혈관에만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거는 아니고 다리를 가로지르는 큰 혈관에 장애가 생겼을 때 이제 하지정맥류가 된다고 이제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혈관, 정상적인 정맥일 경우에는 사우나가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하지정맥류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혈관이 좀 많이 늘어나 있고 늘어난 혈관에 피가 좀 많이 고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사우나에서 장기간 노출이 되면 탈수에
좀 위험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네. 그렇게 되면 고여 있는 피가 혈전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만 좀 사우나를 조심하시면 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사우나가 뭐 하지 정맥류를 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친다든지 아니면 하지 정맥류를 유발시킨다 하는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니, 네. 저도 다리가 아파본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그래서 하이힐을 많이 신어서 그런가요? 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진단을 받으러 가봤는데 하지정맥류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딱 다리가 아픈 순간 가장 많이 들어본 단어가 하지정맥이다 보니 나도 그게 아닐까. 그러니까 의심을 하고 병원에 가본 거였거든요. 이 하지정맥류인 걸 의심할 만한 그런 증상이라던가 이건 또 어떻게 진단받는 거예요? 네. 하지 정맥류는 이제 하지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다리에 피가 고여 있기 때문에 다리가 많이 붓고 피곤하고 저린 증상이 가장 초기에 생깁니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증상만으로도 병원에 내원하셔서 이제 간단하게 하지 혈관 초음파를 통해서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네. 이 노년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화에 의한 신체 변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황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대부분 이런 증상은 그냥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겠거니 하고 좀 방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분들이 병원에 오시는 이유는 이런 증상에 더해서 더 심한 증상,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혈관이 울퉁불퉁 튀어나왔었는데 삶에 크게 지장이 없어서 그냥 지냈었어요. 근데 지금 뭐 피부가 까매지고 착색이 되고 하얗게 진물이 나와요. 그래서 궤양으로 진행이 돼서 오시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 하지 불안증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이 하지 불안증이 노인성 하지 정맥류를 더 뭐 발생시킨다 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그 하지 불안증은 뭐고 네네. 그 두 하지 불안증과 하지 정맥류의 네. 연관관계는 어떤 건가요? 하지불안 증후군은 특히나 주무시기 직전에 다리가 많이 불편하고 쑤시고 당기는 느낌이 있어서 막 두들겨야 된다든지 다리를 이렇게 털어야 된다든지 그래야 잠에 드는 특징이 있는 질환이라서 주로 잠들기를 힘들어 하시는 게 주 증상입니다. 하지 정맥류의 경우에는 주무실 때 다리에 네. 쥐가 난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켰는데 다리에 쥐가 난다든지 이런 증상이 주 증상으로 나타나고요. 또 이런 증상이 매일매일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지 불안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양다리가 동시에 불편한 경우가 좀 많은데 하지 정맥류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한쪽 다리에만 나타나기도 해요. 차이가 있는데 이게 계절적인 요인도 있어요. 원래 우리가 어르신 분들이 이제 허리가 아프거나 뭐 다리가 쑤시면 비가 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뭐 하지정맥도 그런 계절적인 요인, 뭐 날씨와 좀 연관이 있나요? 하지 정맥류는 뭐 어느 계절에나 다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이기는 하지만 네. 겨울에 많이 시술이나- 일어나요. 네, 시술이나 수술 이후에 관리가 여름보다는 아무래도 가을이나 겨울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가을이나 겨울에 치료를 받으러 오시고 또 실제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 치료를 받는 과정은 좀 간단한 편이에요? 치료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초기에 경미한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생활 습관의 교정만으로도 증상의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장시간 서 있거나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계셔야 될 때는 자주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자세히 변화를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되게 될 때는 고탄력 압박 스타킹을 신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힐 같은 경우를 장시간 하이힐을 신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 하시면 중간중간 신발을 벗고 발가락을 움직여서 종아리 근육을 자극시켜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의료적인 이게 치료법이 네. 있나요? 특히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정도로 경미한 초기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드물기 때문에 네. 대부분이 수술적인 치료가 아.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술적 치료로는 고전적 치료로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문제가 있는 혈관을 끄집어내는 발거술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신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노년층 분들의 몸에 그러네요. 많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노년층 하지정맥류의 경우에는 조그맣게 국소 마취를 하고 0.5mm 이내에 피부 절개를 가해서 가느다란 카테터라는 관을 넣고 본드를 이용한다든지 기계적 화학적 방법을 이용해서 혈관을 폐쇄시켜버리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런 방법일 경우에는 탄력도가 많이 떨어져서 많이 늘어나 있는 혈관의 경우에는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주파나 레이저를 이용해서 열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시술 이후에 따르는 통증이나 합병증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노년층 하지 정맥류에서는 굉장히 적합한 치료 방법입니다. 이 하지 정맥을 그냥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좀 고치려고 많은 분들이 압박복이라던가 네. 압박붕대 많이 찾아요. 근데 이게 꼭 병원에서 주는 거 아니고 그냥 제가 사설적으로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그런 압박복이 다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다 효과가 있지는 않고요. 네. 그 일정한 테스트를 통과한 스타킹만 조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에서부터 위쪽으로 점차 압력이 조금 약해지는 그런 스타킹의 특징이 있는 게 좋고요. 네. 압력으로는 20에서 30 사이가 예방적으로는 가장 좋은 스타킹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그렇구나. SNS에 그렇게 많이 광고가 떠요. 맞아요. 예, 저만 본 게 아니라 네. 맨날 연예인분들이 나와가지고 신어보니까 네. 다리가 다음날 너무 편하다더라. 그런 광고가 많아서 여성분들이 되게 그렇구나. 쉽게 그냥 구매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찐 효과가 있는지가 너무 궁금했었고요. 그- 그 외에 또 관리를 할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항상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다리가 많이 피곤한 날에는 저녁에 좀 다리를 올려서 다리를 이렇게 털어준다든지 그런 것도 조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경우에는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노인성 비만, 복부 비만이 생기면서 하지 정맥류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심해야 되겠네. 이러한 이 유발 요인들을 피하는 것이 예방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종아리 근력의 강화를 위해서라도 좀 많이 활동량을 늘려서 복부 비만이나 이런 걸 예방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겠고, 또 종아리 근력이 약해지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주 꾸준히 걷는 운동, 수영 이런 운동을 해서 하지 혈액순환을 조금 원활하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생활에서는 소금 섭취를 줄이고 식이섬유가 많은 곡물, 또 신선한 채소를 많이 섭취해서 변비를 줄이게 되면 복압이 올라가면서 정맥벽에 가해지는 압력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습관으로 조금 교정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가족력이나 뭐 잦은 출산력이 있으신 분들은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고탄력 압박 스타킹을 신어주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보니까 생활 습관을 잘 하는 게 어떤 질환이든 예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예방이 안 된다면은 추후에도 또 뭐 수술이라던가 시술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한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런 하지 정맥이라던가 좀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가까운 병원에 또 내원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네. 좀 이제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셨습니까? 이게 배 복부 비만 네. 이게 하지 정맥류와 관계에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계속 배가 만져지는데 앞으로 이 복부 비만 네, 안 나도록 조심하고. 네. 그리고 뭐 걷기 운동도 하체에 좀 도움이 되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운동도 간간히 하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역시 피가 잘 통해야 네. 건강하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하체를 책임지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준비한 선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백세 톡톡.